안녕하세요. 눈 건강을 30년 넘게 지켜온 안과 전문의 김종배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건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60이 넘으시던 해 자주 눈물을 닦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땐 감정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병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눈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요. 요즘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꼭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밥 먹다 말고 눈물이 나서 휴지를 찾았어요. 시장만 가도 바람이 불면 눈이 다 젖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네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눈물이 난다는 건 눈이 마를 거는 겁니다. 나 좀 힘들어요 하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지, 어떤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좋아지신 5분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자는 66세 이정자 어르신이십니다. 시장만 가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마트 계산대에서도 자꾸 닦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밥할 때 김 올라오면 눈물이 확 쏟아져요. 괜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처음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자님의 병명은 눈왕협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길이 좁아지고 눈물이 안으로 빠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 넘친 겁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 눈물 흐름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시장도 마음 편히 다니신답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 72세 박종길 어르신입니다.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낮엔 괜찮아요. 그런데 해지고 나면 눈이 시리고 신호등 불빛이 퍼져 보여요. 그럴 땐 진짜 무섭죠. 나 같은 사람은 졸음보다 이게 더 위험해요. 종길님은 심한 안구건조증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마르다 보니 눈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눈물을 과도하게 내보내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눈물이 많다고 해서 눈이 촉촉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례자는 70세 김춘희 어르신입니다. 얼마 전부터 손주를 육아하고 계십니다. 눈이 간질간질해서 자꾸 만지게 돼요. 손주 책 읽어주다 보면 눈물이 나서 글자가 뿌옇게 보여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울어?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춘희님은 눈꺼풀염, 즉 안검염이었습니다. 눈꺼풀 가장자리 마이봄샘이 막히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눈물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온찜질, 눈꺼풀 세정,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자는 68세 최성남 어르신입니다. 은퇴 후 골프를 즐기시고 계십니다. 바람 불기 시작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스윙도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울컥한 사람처럼 보여서 농담도 많이 들었죠. 남자들끼리니까 티 내긴 싫은데 솔직히 좀 신경 쓰였어요. 성남님은 자외선과 먼지에 오랜 시간 노출돼 각막에 미세 손상이 있었고 그 자극으로 반사성 눈물이 과하게 나왔던 경우입니다.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와 인공 눈물만으로도 눈이 한결 편해지셨어요. 생활 습관, 그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자는 75세 유영자 어르신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아무 이유도 없이 책을 읽고 싶은데 눈물이 나서 글자가 안 보여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겠죠? 검사상 눈물길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마음에서 온 신호였습니다. 고립감, 외로움, 수면 부족 같은 심리적 요인이 눈물로 표현된 거죠. 노년기에 종종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정서적 케어와 함께 수면 개선, 상담을 병행하면서 눈물도, 삶의 질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이 5분 모두 겪는 증상은 비슷했지만 원인은 전부 달랐습니다. 눈물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귀 기울이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평소 경험하셨던 눈물 과다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서 외출이 꺼려졌던 날, 시야가 뿌얘져서 책을 읽기 어려웠던 순간, 혹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 한켠이 허전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눈물 과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눈물 문제의 원인들을 정리해 만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핵심만 담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활용해도 내 눈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할 시기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크리스트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눈 건강 습관과 관리 팁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팁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루에 단 몇 분,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눈 건강을 얼마나 지켜주는지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이 자꾸 넘쳐 흐르는 일상, 바람 한 줄기에도 눈이 시큰거리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많다고 해서 눈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눈물이 많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눈이 건조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눈물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물이 너무 많아지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눈물 과다의 진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눈꺼풀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눈물길이 협착되거나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심리적 원인까지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게 되죠. 눈물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눈물 과다 관리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찜질.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5분에서 10분 찜질하세요. 눈꺼풀에 마이봄샘이 열리면서 눈물막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실내 습도 유지.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습기를 꼭 사용하세요. 습도 40%에서 50%가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선글라스 착용. 바람이나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세요. 선글라스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보호 장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 선글라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UV 사백 차단 확인은 필수. 반드시 UV 사백 또는 자외선 99%에서 100% 차단 표시가 있는 렌즈를 선택하세요. 단순히 색만 진한 선글라스는 오히려 동공이 더 열려 자외선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어두운 색 피하기. 고령자의 경우 대비 감도가 떨어져 너무 짙은 색 렌즈는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회색, 브라운, 연한 그린 계열 렌즈가
눈부심은 맞고 시야는 비교적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 실내에선 벗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하면 실내에서 시야가 흐려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조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실외 활동 시에만 착용하세요. 네 번째, 눈 비비지 않기. 눈을 비비지 않고 인공 눈물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각막이 얇아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행위로 인해 쉽게 각막 찰과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을 세게 비비는 행위는 안압을 일시적으로 높여 녹내장이나 망막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손에 묻은 세균이 눈으로 옮겨져 결막염이나 다래끼, 기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면역력이 낮아 감염이 더 쉽게 퍼지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메가3, 비타민 A 음식 섭취. 고등어, 당근, 견과류 등을 통해 눈물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루 2에서 3회 인공 눈물.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인공 눈물을 넣어주세요. 일곱 번째, 정기 안과 검진.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하셔도 눈물이 과도하게 나는 문제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어가셨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나 예민함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작은 불편이나 증상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피로감이나 가벼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관리와 신경 쓰는 습관으로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기에 증상을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겪고 계셨나요? 혹시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증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유해 봅시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눈물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눈물 원인은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관리로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